이재명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원희룡 뭐 이거 농담이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의 아바타가 이천수 같다. 그냥 제 눈에 이렇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제 눈에는 닮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원희룡하고 이천수하고 닮았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눈부터 이렇게 많이 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뭐 NBA 아바타가 누구냐 그러다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누구냐. 그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쭉 돌다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게 아바타는 무슨 아바타. 완전히 별개 독립적인 완전히 뭐 원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굳이 앞에 나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밑에 그냥 동훈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야 동훈아 네가 재명이 상대해서 그냥 한 칼에 그냥 날려버려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바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확실한 아바타가 있어요. 그 확실한 아바타가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상인지 정진상. 정진상이 이제 정진상의 정체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진상 뭐 실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대장동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런데 진짜로 정확한 그 정진상의 진상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정진상은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재판받고 있다가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 나온 다음에 조건이 뭐였냐면 보석의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를 이재명 만나지 말라였거든요. 사건 관계인들 만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가 드는데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는 정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음지의 아바타고요. 명시적으로 내가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이현욱 변호사예요. 그 이현욱 변호사 좀 잠깐만 띄워주세요. 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이현욱인데 왼쪽은 이재명, 그 다음에 오른쪽은 김혜경 씨죠. 그 이현욱 변호사는 고향이 저기예요. 부산이에요. 고등학교도 부산에서 분이엘 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87학번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이현욱 변호사가 법대나 뭐 이렇게 인문대 쪽을 나온 게 아니고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대 섬유공학과 87학번인데 그 대학 졸업한 다음에 섬유공학과니까 어디를 많이 갑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삼성물산이 되어버린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 제일모직도 삼성 계열사인데 어쨌든 제일모직하면 이게 섬유 관련된 그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섬유공학과 출신들이 제일모직에 많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현욱이었다. 그런데 이현욱 변호사가 IMF 딱 거치고 그러면서 그때 직장인들이 뭐 삼성이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잘렸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야 내가 직장 생활 계속 오래 하는 게 그게 불안하다. 그 다음에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자기 이제 동료들 선배들 쫓겨나는 거 보고 매정하구나 해가지고 이현욱 변호사가 제일모직을 퇴사하고 그리고 나서 사법시험을 봐서 사법시험에 붙었는데 저하고 연수원 동기예요. 연수원 동기인데 이현욱 변호사가 본인 말로는 자기가 연수원 성적이 되게 좋았대요. 좋았으니까 좋았겠지. 그걸 뭐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 갖다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현욱 변호사가 연수원 성적이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나 검사를 택하지 않고 로펌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저도 판검사 별로 생각 안 하고 저는 예금보험공사 갔었는데 이현욱 변호사는 어디를 갔냐면 법무법인 세종을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 때는 사실은 저희 동기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 이럴 때에는 저희 때는 희한하게 로펌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연수원 때 성적이 굉장히 아주 탑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로펌에 많이 갔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뭐 김앤장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순위가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는 로펌 순위가 넘버 원이 김앤장이었고 뭐 김앤장은 로펌은 아니지만 어쨌든 넘버 투가 세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3가 뭐 이제 다른 로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순위가 좀 뒤죽박죽 바뀌긴 했는데 근데 이현욱 변호사가 세종에 입사를 갖다가 했어요. 세종에 입사한 걸 보니까 연수원 때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공대 출신이고 하니까 아마 로펌에서 더 그 쓰임새가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로펌에 그 세종에 가가지고 그렇게 오래 그 뭐야 회사 생활 안 하고 그냥 법률사무소를 저희 연수원 동기하고 같이 세웠는데 그 로펌 이름이 그 법률사무소 이름이 로텍이었어요. 제가 봤을 땐 로앤 테크놀로지를 갖다 줄여가지고 법과 기술 공대 출신이니까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서 제가 저희 연수원 동기니까 우리 연수원 동기들이 로텍이라고 하는 사무소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법무법인도 됐는데 그런 사무실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로텍 이름도 잘 지었네. 로하고 테크놀로지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 변호사가 이현욱이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현욱 변호사가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뭐 출마한 줄도 모르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현욱 변호사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참여연대에 그 저희가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변호사가 된 게 200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작하자마자 참여연대 들어가가지고 참여연대에서 쭉 오랫동안 한 다음에 뭐가 됐냐면은 민생희망본부장을 했어요. 참여연대에서. 그게 2011년도에.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현욱 변호사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신문기사 나온 거 제가 옛날 기사를 찾아봤더니 야 이현욱이 제2의 누구다? 이재명 말고 제2의 박원순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변호사인데다가 참여연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민변에도 가입해가지고 민변에서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데 그 이현욱 변호사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성남FC 두 번째가 뭐냐 주빌리은행 이 성남FC와 주빌리은행의 고문 변호사를 했어요.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벌써 이제 또 조금 오래된 이야기가 돼버려가지고 주빌리은행이 뭐였지? 그러니까 성남FC 하면은 세 가지가 기억나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성남FC, 두 번째가 주빌리은행, 세 번째가 희망살림 이런 게 딱 돼야 되는데 여기에 다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마 그 이현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그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남FC가 어떻습니까? 네이버 같은 데서 돈 와장창 받아가지고 그 성남FC에다가 그 돈을 갖다가 준 게 그게 제3자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재단법인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살림이 그 성남FC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갖다가 했느냐. 그 네이버가 40억을 희망살림한테 쏴줘요. 그런 다음에 희망살림에서 1억을 갖다가 그 오버헤드로 딱 떼고 39억을 성남FC에다가 쏴줘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회사는 뭐 법적으로 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간에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그 공익법인에다가 마치 지원한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다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희망살림이 성남FC에다가 39억을 갖다가 넘겨주고 그 대가로 네이버는 어떻게 됩니까? 네이버 이런저런 뭐 민원 같은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출입구를 갖다 이렇게 뭐 바꾼다든지 뭐 이걸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 제2사업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당시에 희망살림의 대표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현욱 변호사고요. 또 하나가 임태현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임태현이 누구냐면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데 이 양반이 그 임태현 씨의 누나가 되게 유명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김어준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살림의 공동대표가 김어준 처남하고 이현욱 변호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현욱 변호사가
이렇게 뭐 희망살림 대표도 하고 성남 FC에서 감사도 하고 주빌리 은행에서 고문 변호사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 드디어 마지막에 뭐 어떻게 했느냐? 2015년 12월 9일에 민주당이 입당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그 분당 갑에 2016년도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선에서 똑 떨어져가지고 출마를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또 2018년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도지사가 된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가 딱 되니까 성남시장 출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남시장 출마 안 했으면 성남시장 자리가 비었네? 그런데 이때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현욱이에요. 근데 이현욱이 당선은 안 되고 누가 당선됐습니까? 기억하시죠? 은수미라고. 은수미 시장이 그때 당선이 됐는데 근데 이현욱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하나 더 있다. 그게 누구냐? 나다. 그러면 이현욱은 뭐다? 이재명의 뭐다? 아바타다.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아바타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하고도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뭐 이재명이니까 그러니까 젊은 이재명이네.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겠는지 뭐 어쨌는지 어쨌든 그 공천을 못 받고 낙천하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된 게 은수미인데 은수미 시장이 시장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가지 않았나? 어쨌든 유죄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당선 안 된 게 낫네. 왜냐하면 그때 은수미 시장 성남시장 돼가지고 지금 구속되지 않았나? 제가 어쨌든 유죄는 받았거든요. 전과가 생겼는데 그거면 그때 안 당한 게 낫네. 근데 이렇게 내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계속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똑 떨어지고 그러면은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 됐고 그러니까 이재명 아바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2019년 2월 달에 이현욱을 뭘 시킨다? 누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자리를 준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줘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LH공사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는 뭐가 있습니까? SH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시주택공사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줄여서 GH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공기업이 어디입니까? 한전보다도 이제 더 클 것 같은데요. 옛날에 한전은 뭐 이렇게 자회사 같은 것들 이렇게 뭐 한수원까지 이렇게 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한전이 공룡 중에 공룡이었는데 지금 한전은 많이 이렇게 자회사로도 뭐 분리되고 한수원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LH는 옛날에는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 합치지 않았습니까? 공룡 중에 공룡이 된 게 지금은 LH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서울에서는 SH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뭐다? GH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LH 사람들이랑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평택 미군기지전 사업할 때 LH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전에는 뭐 LH가 뭐야, 뭐 주택공사가 뭐야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만약에 저보고 너 국토부 장관 할래? LH 사장 할래? 그러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LH 사장 하고 싶은데 시켜주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데 그런 자리를 이현욱 변호사한테 줬는데 제가 이제 GH공사 이걸 갖다가 찾아봤어요. 직원 수는 764명, 아직 뭐 1000명도 안 되네. 자본금이 얼마냐면요. 1조 7,427억이에요. 매출은 9,628억, 영업이익은 3,388억.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아주 짭짤하네요. 자산이 얼마냐면요. GH가 14조 9,138억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는 9조 9천, 부채는 한 10조 가까이 되네. 그러니까 GH공사는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도, 뭐 충청도, 뭐 경상도, 뭐 이런
도산하 공공기관 중에 넘버원이에요. 규모가 제일 커요. 그러한 그 GH공사의 사장 자리를 이재명 대표가 누구한테 줬다? 이재명한테 줬다. 어떤 이재명? 리틀 이재명. 그런데 이현욱 변호사가 리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GH공사 사장 중에 최연소였어.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지. 이재명이 이재명한테 그 GH 사장. 왜냐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모든 도단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제일 큰 거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서도 제일 큰 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다른 사람 주면 되겠습니까? 나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리틀 이재명에게. 그 다음에 이현욱 변호사는 리틀이니까 역대 GH 사장 중에 최연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쭉 누가 GH공사 사장을 갖다가 했나 쭉 봤더니 나중에 LH 사장 된 사람들도 여러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토부에 이제 그 실장 1급까지 하셨던 분들 뭐 그렇게 쟁쟁했던 분들이 GH 사장을 갖다가 했는데 진짜로 뭐 이현욱이나 저나 뭐 사실은 듣보잡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듣보잡 변호사한테 그것도 최연소로 벌써 이게 언제 됐냐면은 이현욱 변호사가 언제 됐냐면은 2009년도에 됐네. 그러니까 야 지금으로부터 벌써 5년 전이네. 야 5년 전에 이현욱 변호사는 GH 사장하고 앉아 있었는데 저는 뭐 했나 자괴감이 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H공사 사장으로 누가 됐느냐? 이현욱 변호사가 물러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직무대행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 전영수 씨라고 기억하세요? 전영수 씨가 어떤 분이냐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비서실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비서실장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니까 그러니까 성남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돌았느냐? 정무는 정진상이고 행정은 전영수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그 파워가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정무가 좀 더 세겠죠. 정무는 정진상, 그 다음에 행정.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뭐 인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행정은 전영수. 이랬던 전영수다. 그런데 이 전영수를 이재명 대표가 GH의 경영기획본부장을 시켰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성남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할 때까지도 계속 비서실장이 했던 측근 중에 최측근을 뭐에 넣었다 그랬습니까? GH의 본부장으로 놨는데 그 본부장 위에 사장으로 누구를 놨느냐? 이현욱을 놨다. 그러니까 이현욱이 이재명의 리틀 이재명 맞고요. 내가 이재명이라고 할 만하고요.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전영수 씨가 언제 돌아가셨죠? 뭐 한 2년 됐나? 그 세상을 갖다가 떴잖아요. 세상을 떴는데 그 유서를 갖다가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간곡히 충언을 갖다가 하는데 제가 옛날에 적어놨는데 굳이 그것까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한테 충언을 갖다가 하면서 그 대표님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충언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영수 씨의 이야기를 9일 오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2023년 작년 3월 9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일이 좀 있으면은 나오겠네. 그런데 뭐 어쨌든 그때 이제 전영수 씨가 이재명 대표 보고 이제 그만두시라고 이 정도로 끝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게 그 유서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GH만큼은 안 되더라도 굉장히 짭짤한 기관이 있어요. 저보고 너 정 변호사 GH 사장 할래? 여기 사장 할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후자를 택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경기관광공사예요.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경기관광공사. 관광하는 게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저는 뭐 주택도시 뭐 이런 것도 뭐 좋은데 뭐 시켜주면 제가 뭐 마다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더 하고 싶은 거는 경기관광공사. 저 진짜 관광 잘하거든요. 저 진짜 관광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관광공사가 뭐 다 저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켜준다고 하는데 아예 나는 뭐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누가 했는지 이렇게 쭉 봤더니 한 차관 정도 했던 사람들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좋은 자리긴 좋은 자리구나. 그런데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요번에 출마하잖아요. 어디서 출마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양을에서 출마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출신이에요. 야, 자괴감 드네. 유동규랑 이현욱이랑 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한 명은 경기관광공사 사장하고 한 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사장하고 난 뭐 한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드네. 어쨌든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은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은 그 대변인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이현욱,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요직을 유동규한테도 주고 이현욱한테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유동규를 갖다가 다들 기억하셔야 될 게 유동규 본부장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입에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성남 도계공의 본부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남이라고 하는 뭐 일개시에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공사의 일개 본부장이 아니에요. 유동규 씨는 경기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에 거기서 만든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을 갖다가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 자리라고 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런 자리를 갖다가 줬으면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유동규를 갖다가 막 모르딱담에 재판 가가지고 서로 째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유동규 지금 지지율이 제가 보니까 한 2%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5% 나와야 되지 않나? 조금 많이 좀 지지를 갖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자 간에 그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까 지지율 보니까 이재명 대표 한 43%, 그다음 원희룡 후보 한 한 2%인가 그랬고, 그다음에 유동규, 그다음에 정의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한 2%씩 나오는 것 같은데, 유동규 후보 유동규 사장님,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조금만 더 힘을 갖다가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현욱 변호사가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바둑이를 잡아요. 바둑이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김경수 지사가 날아갔잖아요. 드루킹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우리의 위대한 여전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댓글 조작을 갖다가 고발한 사람이 2018년 1월 31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러한 이상한 댓글 조작이 있다라고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현욱 변호사예요. 이현욱 변호사. 그런데 타임라인을 다시 2018년도로 돌이키면 2018년도에 그때 이재명 대표는 아직은 성남시장이었어요. 1월 달이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 지금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댓글을 조작하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SNS에다가.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한 2주가 채 안 된 12일 지난 1월 31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러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이재명이다. 진짜 이재명 말고 리틀 이재명이다. 그게 이현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 5월 달에 드루킹 특검법이 이제 그 통과가 돼가지고 허익범 변호사가 특검이 돼가지고 드루킹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걸려 나온 게 누굽니까? 바둑이라고도 하는, 아이고, 김경수 지사가 저랑 그 대학은 동기인데 재수해서, 근데 대학 그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나 나이는 아마 같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쫙 그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징역 2년이 확정이 돼서 아직까지도 피선거권이 그 회복이 되지가 않았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만약에 김경수가 첫 번째 이러한 드루킹 댓글이 오픈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럼 어땠을까? 민심이 뭐 그때부터 이제 민심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그 김경수가 만약에 피선거권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대선에서 이낙연 대 이재명 구도로 갈 수 있었을까? 오히려 친노 쪽에서는 그 김경수를 밀지 않았을까요? 김경수가 사람 되게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는 서울대 인류학과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인류학과 쪽 그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친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대학 동기니까 그 건너 이렇게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김경수랑 친한 애들 있고 한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아, 김경수 사람 괜찮고 되게 착해, 아니 착하게 생겼잖아요. 오죽하면 별명이 바둑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친노 그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그 뭐죠? 그 비서가 그게 김경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도 김경수 지사 아마 굉장히 그거 그 신뢰를 갖다가 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그때 이렇게 문제가 안 됐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러한 사전 정지 작업을 이게 누가 했다? 제가 봤을 때 이현욱 변호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했다. 그런데 이현욱과 그 이재명 대표가 어쩌다가 이렇게 가까워졌을까요? 잘 모르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가까워졌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현욱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갖다가 쫙 하면, 그때 이현욱이 그 GH 공사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GH 공사에 합숙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합숙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바로 옆집이었잖아요. 근데 그 GH공사가 어디 있느냐? 수원에 있고, GH공사 사업단이 어디 있느냐? 판교에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이제 합숙소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공사가 그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판교든 어디든 그런데 바로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굳이 그러니까 합숙소를 갖다가 만든 이유가 수원 본사에서 다니기엔 좀 멀고 그냥 번거롭고 하니까 직원들 편의를 돌보기 위해서 뭐 그랬는데, 그거를 왜 이재명 대표 옆집 분당에다가 둡니까? 그다음에 합숙소를 되게 몇 평짜리 줍니까? 한 20평짜리 뭐 커봐야 한 30평짜리 주는데 이재명 대표 집이 뭐 60몇 평인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장이 이현욱이었다. 그런데 그 이현욱 변호사가 왜 어떻게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워졌을까요?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제2의 박원순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제2의 박원순이 갑자기 나는 이재명이다로 확 바뀐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냐면, 이현욱 변호사가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나왔는데, 그런데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몇 회인지는 몰라. 뭐 제가 뭐 저희 뭐 경문고등학교도 아니고 분이엘 고등학교 뭐 이현욱이 몇 회인지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딱 하나 아는데 뭘 아느냐?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분이엘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현욱 변호사의 그 고등학교 1년 선배야. 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대 1년 선배고, 그런데 이현욱 변호사의 분이엘 고등학교 그 동기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정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둘 중에 하나겠죠. 학교 다닐 때부터 정진상을 알아가지고 정진상하고 이렇게 죽이 맞았는데, 그런데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도 이재명한테 가자 이랬을 가능성이 하나고, 그 다음에 정진상은 문과고 이현욱은 이과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저도 뭐 이과, 저희 그 고등학교 동기 중에 이과 애들은 잘 모르는 애들도 있으니까,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지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연이 딱 닿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표를 아주 그냥 최측근으로 진짜 아바타 중에 아바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 정진상인데, 정진상하고 이야기하고 보니까 너 분이엘 나왔어? 나도 분이엘 나왔는데, 너 몇 년생이야? 나 68년생인데 나도 68년생이야. 그럼 우리 친구하자. 그러면서 말투 보니까 너 부산이네? 그럼 너 부산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나 분이엘 나왔는데? 그럼 나도 분이엘인데? 그러면서 아주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저는 제 뇌피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재명을 그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사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떠든 사람은 이현욱이었고요. 정진상은 아는 사람만 알았잖아요. 지금 재판반으로 다니기 이전에는 정진상은 사진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그 이재명을 갖다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보필한 게 정진상이라고 하면, 앞에서 대놓고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은 이현욱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분이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굉장히 큰 그 힘을 갖다가 주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도 받고, 이러한 관계가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현욱 변호사가 요번에도 출마를 갖다가 했어요. 이현욱 변호사가 2016년도에 19대 때 출마했다가 공천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성남시장으로 출마했는데 공천 못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선거는 언제냐? 2020년인데 2020년에는 이제 그 이현욱 변호사가 출마를 안 했어요. 국회의원 출마를 안 했어요. 20대 때는. 왜 출마를 안 했을까요? 경기도시공사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현욱 변호사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그때까지 GH 사장을 갖다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GH 사장이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국회의원보다 더 꿀보직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산이 14조고 자산이 15조네. 14조 9천억이니까 매출액이 1년에 막 1조고 자본금이 막 1조 7천억이고, 야, 그런 회사 사장 같은 거 하면 좋겠는데 나도.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는 출마를 안 했고, 그 다음에 2022년 지방선거인데 그때는 뭐 워낙 분위기 안 좋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 예상대로 그때는 다 여당이 국민의힘이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요번에 드디어 세 번째로 출마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출마를 하냐면 성남에서 출마를 안 하고요. 어디서 출마를 하냐면 용인정에서 출마를 해요. 근데 용인정은 국회의원이 지금 누굽니까? 용인정의 국회의원은 이탄이에요. 근데 이탄희 의원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철험회 때 이탄희 의원이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정치에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고, 본인 뭐 건강도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처음에는 이제 뭐 불출마 선언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뭐 그러다가 보면 뭐 다시 뭐 출마하거나 뭐 다시 또 뭐 기회를 갖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출마를 이탄희 의원이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현욱 변호사가 용인정의에서 출마 선언을 갖다가 했어요. 근데 용인정에서 이현욱 변호사하고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성민이라고 최고위원이 있어요. 그 박성민 최고위원이 그 젊은 여자인데, 젊은 여성인데
저하고도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느냐? 저랑 방송을 많이 같이 했어요. 근데 아주 젊은데 말을 갖다가 아주 그냥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조리 있게 말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젊고 또 키도 커요. 박성민 최고위원이 또 키도 크고, 박성민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때 아마 청와대 비서관 1급 비서관 하지 않았나? 제 기억에. 그런데 막 누구랑 막 헷갈려가지고 박성민이 맞을 거예요. 어쨌든 박성민하고 이현욱하고 이탄희가 빠져버린 용인 정에서 둘이 막 경선을 갖다가 하면서 경쟁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한 명이 또 들어왔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현주야.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이 여전사 3인방 하면은, 제가 이 여전사 3인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전사 3인방 하면 1번 추미애, 2번 전현희, 3번 이현주 이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여전사 중에 전현희 의원은 임종석이 있는 성동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추미애는 하남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다 거기는 단수 공천된 거죠. 근데 이현주 전 의원은 단수 공천도 아니고 용인 정에 가가지고 경선해라. 누구랑? 이현욱이랑 그 다음에 박성민이랑 이현주랑 이렇게 셋이 공천하라고 하는데, 이 공천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현욱 변호사는 저랑 연수원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이현주 전 의원은 저희 집사람이랑 연수원 동기고요. 저랑도 3명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아마 이현주 전 의원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깨달았는데, 용인정에 출마한 이현주, 나이 순서대로 하면 이현욱, 이현주, 박성민, 이 세 사람을 제가 조금씩은 아는 그러한 사이이네. 근데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현주 의원이 왜 민주당에 들어갔는지 도저히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있다가 탈당했잖아요. 탈당해가지고 저는 이준석하고 같이 개혁신당인지 뭔지 그거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조인을 갖다가 안 하고 있다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에서 어디든 그냥 그런데 공천을 갖다가 받겠거니, 옛날에 있던 광명도 그렇고 서울에 동작을도 그렇고 여기저기 이야기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용인정으로 배치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용인정엔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있잖아요. 리틀 이재명이. 제가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이 이현욱 변호사하고 경선해서 이기면 대박이지. 이기면 대박이지. 이기면 이현주 전 의원이 리틀 이재명을 꺾은 거니까 이기면 진짜 전 대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대박이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이현욱 변호사가 여태까지 2번 다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공천도 못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현욱 변호사가 공천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인정을 아직은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라고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의힘이 용인정에서 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워낙 민주당은 이렇게 다운되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업되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인이면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지난번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리틀 이재명이 배지를 갖다가 달 수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0.5선이니까 이재명 대표도 되고 이현욱 변호사도 되고, 그러면 이재명이 졸지에 2.5선이 되는 걸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변호사가요,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민생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현욱 변호사가 민생희망본부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민변에서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의
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서 했던 일들은 크게 대장동하고 백현동인데요. 대장동은 누구의 눈에 그 피눈물 나게 했느냐. 두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예요. 가장 크게 이제 그 직격탄을 받은 거는 대장동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주민들. 그 대장동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야, 이번에 이제 아파트 뭐 세워지고 그럼 나도 이제 그 성남에 그 대장동에 번듯한 아파트 하나 가질 수 있겠거니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도시개발법에 따라 가지고 수용되는 바람에 헐값에 땅을 갖다가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당한지도 모르고 어리버리하게 그 피해 본 사람이 누구냐? 대장동 아파트 수분양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김만배 일당 이런 그 대장동 일당들이 없었으면 그 분양받을 거 예컨대 5억이면 받을 거 뭐 8억 9억에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근데 그 사이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갔으니까 본인이 피해 본 것도 몰랐겠지. 그 다음에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는 누가 피해를 받았습니까? 서민들이 피해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백현동의 그 식품연구원 그 부지는 무엇을 위한 자리였다? 이게 임대 아파트를 위한 자리였어요. 임대 아파트가 비율이 몇 퍼센트였다? 100%였었던 자리였어요. 그러면 그 백현동 그 자리 굉장히 그 로케이션이 좋거든요. 위치가 좋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이 뭐 서울로 출퇴근을 하든 뭐 어디로 출퇴근을 하든 그렇게 고달프게 이제 사실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부자들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제 편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서민들은 대중교통 타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백현동 부지가 굉장히 교통도 좋고 아주 위치가 좋은 데인데 거기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100% 짓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100% 아파트가 몇 퍼센트 됐다? 임대 아파트 100%가 몇 퍼센트가 됐다? 1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남에 임대 아파트에 그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상당 한 몇백 가구 몇천 가구가 백현동의 그 임대 아파트로 가서 사실 수 있었던 분들이 다 그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현욱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변 이런 데서 뭐 민생 무슨 위원장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GH공사 사장 같은 거 하면서 GH가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였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은 기본주택 사업이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본주택 사업하면서 서민들 어쩌고저쩌고 민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어떤 일을 갖다가 했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알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나도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천을 갖다가 신청하고 뭐 공천 받겠죠 당연히. 이재명이 이재명한테 공천 안 주면 그거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엄하게 빨려 들어간 이현주 전 의원 저는 이해를 사실 납득을 갖다 잘 못하겠는데 결국 그러면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친문들 약 올리는 수단으로만 사용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공천 결과가 경선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물론 뭐 이명백 위원장이 뭐 끝까지 뭐 우리는 뭐 시스템 공천으로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잘 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현욱 뭐 이현주 뭐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 나는 이재명이다의 그 이현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고 돌아 그 그랜드슬램한 이현주하고 그 다음에 친문의 그 최고위원 했던 박성민 전 최고위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선을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미리 한번 제가 그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